자, 여러분 혹시 병원 무서워하시나요? 솔직히 진짜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뭔가 긴장되고 벌써 아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몇 배 정도로 무서움에 치를 떨었던 과거의 병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가끔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게 다였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그래도 지금 병원에 대해 감사하며 병원을 다닐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지금 병원 뺨을 후려버리는 옛날 병원의 기상천외한 치료 방법 편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뭐 언뜻 보기에는 옛날 시대에 썼던 고문기구나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야, 이게 사실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치료 도구였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뭐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 도구는 도대체 어떤 병을 치료하려고 만들었길래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걸까요? 그 병은 바로 척추측만증인데요. 네, 요즘 사회에선 생각보다 많이들 앓고 있는 병이죠. 말 그대로 척추가 비틀어지면서 옆으로 구부러지는 질환인데 1878년에 이 척추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꾸 허리 아프다고 막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척추가 휘어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 대가리가 장식이냐? 아니, 척추가 휘었다면 그럼 피면 되잖아. 맞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게 이 치료 도구인 것이죠. 자, 이 도구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환자를 딱 데리고 와서 머리를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휘어져 있는 척추를 펴야 되니까 쇠 코르셋을 갖다가 허리를 잔뜩 조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허리를 일자로 조여서 척추를 피자, 뭐 이랬던 거지. 뭐 당연히 치료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가 아니라 너무 위험할 정도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척추측만증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기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1850년대에 이런 물건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면은 일단 이것도 뭐 고문기구처럼 생겼어요. 팔 묶어놓고 고문하기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척추측만증 치료기기였다고 합니다. 이 기기는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환자의 팔을 나무 막대에다가 묶고 일단 등을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척추를 올곧게 딱 맞춥니다. 그리고 선 그대로 고정하기 위해서 뭘 했냐, 바로 환자 상반신 전체에 석고를 발라버렸던 거지. 그러니까 쓰바 뼈 맞춘다고 석고를 발라버렸던 거야. 근데 이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었냐? 아니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 했겠지. 오우 마이 갓. 당연히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움되는 치료 방법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진짜 문제를 해결한 치료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이 기구, 당연하게도 치료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소아마비를 치료하는 기구였는데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감염되었던 이 소아마비는 요즘은 예방주사만 잘 맞으면 걸릴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잘 찾아보기도 힘든 병이죠. 그런데 이 백신이 없던 20세기 중반까지는 그 누구도 걸리고 싶어하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누구든 걸리기 싫은 건 마찬가지지만 이 소아마비는 특히 피하고 싶었던 공포의 질병이었다고 하죠. 이 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름에도 있듯이 마비인데요. 소아마비에 걸린 환자의 사지 중 일부분이 마비가 돼버리는 끔찍한 병인 거야. 이게 심한 경우에는 복부와 횡격막 쪽에 근육까지 약해지다 보니 호흡과 순환에 장애가 생겨 스스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래서 이 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철폐입니다. 철폐? 철폐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름 그대로 철로 만든 폐라고 해서 철폐입니다. 영어로도 아이언 렁이라고 부르죠. 역시나 외관만 봐서는 이게 무슨 치료기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호흡이 어려운 환자를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당시 기준 엄청난 기기였다고 합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의 폐를 압력으로 부풀리게 하면서 숨을 쉬게 해주는 일종의 인공호흡 장치 역할을 했던 건데요. 이 기계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죠. 그래도 역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계다 보니까 큰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기계에 들어간 환자는 숨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숨만 쉬고 있었던 거지. 진짜 수명 연장용 기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보시다시피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환자 수도 정해져 있어서 소아마비 환자 한 명을 치료하려고 해도 엄청난 공간이 필요했었죠. 실질적인 효율성은 없었던 거지. 그래도 다행히 1955년 조너스 소크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게 되면서 현재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가 박멸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정말 야 스바 그게 말이 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상식 밖의 치료가 대다수였는데, 그중 가장 심각했던 질병은 바로 정신병 질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두통이 있을 때 머리 아파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헤드, 머리로 생각한 거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없애야지. 진짜 이런 식으로 당시 정신병 환자들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뇌를 없애버린 거였죠.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해서 진짜 대뇌에 있는 전두엽 백지를 파괴해버리는 수술을 진행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슨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학교를 없애라 같은 개소리로 보이는 방법입니다. 당시 20세기에는 전두엽 절제술이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널리 행해지던 수술 방법이었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병신 같은 생각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포르투갈의 유전학자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스 박사입니다. 모니스 박사는 1935년 전두엽 절제술을 발명했는데 지금이야 모두 기겁을 할 만한 수술 내용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레전드급 발명처럼 다가왔던 거야. 아니 아무런 답도 없는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박이지. 진짜 불을 본 인류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로 모니스 박사는 이 수술 발명으로 노벨상까지 수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1년 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윌터 프리맨 박사에 의해 이 방법이 미국으로까지 전달됩니다. 와씨, 노벨상까지 탄 레전드 수술 방법이라고? 이런 거 우리 아메리카에도 가져와야지. 이런 이유로 결국 미국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죠. 말로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데 수술 방법은 더 끔찍했습니다. 일단 송곳으로 안구 위를 뚫고 들어가 그 송곳으로 뒤적이며 뇌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엥? 진짜 끔찍한 건 환자들에게 마취 따위는 해주지도 않고 수술을 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이게 다 정신병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이다 정도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냥 고문 수준의 행위였던 거지. 진짜 다행히도 이후에는 정신의학 약물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1960년대에 들어 이 수술은 사라지기 시작했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은 1960년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 전두엽 절제술 외에도 정신병 환자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치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환자를 둔하게 만들기 위해 얼음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정신병 환자들이 하도 움직이니까 아예 못 움직이게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집어넣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시 사람들은 정신병의 이유는 뇌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뇌에다가 직접 열 또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치료를 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인 라듐을 이용해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방법들은 진짜 치료가 되긴 했을까요? 치료는 무슨, 치료의 결과는 당연히 충격적이었고 환자들의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뭐 그러다 죽어도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거죠. 혹시 살아남았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질병보다 더 심한 고통들을 받는 치료를 이어가야 하고요. 정신병 질환만큼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었는데 바로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었죠. 이게 왜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 명이 붙어서 못 움직이게 잡고 그냥 썰어버렸던 거지. 야, 진짜 쓰바 미쳤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과거 수술실에는 의사 말고도 힘센 조수들이 필수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아무리 힘센 사람이 누른다고 해도 지금 내 팔다리가 생으로 잘려나가는데 이게 가만히가 되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수술 시간이 짧은 의사가 최고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뭐 의사의 실력 이런 게 최고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실제로 스코틀랜드 출신 유명한 의사인 로버트 리스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칼을 입에다가 물고 수술을 진행할 정도였는데 웨스트엔드의 가장 빠른 칼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명성을 얻으려고 속도만 챙겨다 보니까 사고가 더 크게 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리스턴의 경우는 수술이 워낙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술을 구경하고는 했는데 그날도 역시 수술을 구경하러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곧바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잘랐는지 환자를 붙들고 있는 조수의 손가락까지 잘라버린 것이죠. 와씨, 큰일 났는데 이거? 야, 일단 수술부터 해야 되니까 네 손가락은 모르겠고 일단 그냥 빨리 톱이나 줘. 그런데 그 순간 구경하던 구경꾼의 옷에 톱이 걸리게 되죠. 아니 포킹이 이게 왜 안 돼? 결국 톱이 당겨지면서 그 톱에 걸린 구경꾼의 옷은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구경꾼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렸죠. 그 뒤로 뭐 어떻게든 수술을 끝났지만 환자와 조수마저 사망하며 한 수술에서 3명이 사망하는 레전드 사건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수술로 기록되기까지 했죠. 진짜 이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네요. 자, 그럼 마취 기술도 있고 정신의학도 발전된 오늘날의 의학에 감사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